명절에 자녀가 왔습니다. 웃으며 인사하고 밥도 잘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소파에 눕지도 않고 식사가 끝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저 먼저 갈게요. 문이 닫히고 나면 부모 마음엔 한마디가 남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잘해주려고 애썼는데 왜 자녀는 점점 부모에게서 멀어지는 걸까요? 오늘은 자녀가 미워하는 이유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 키웠는데 이런 거리감이 생기면 서운하고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모든 걸 부모 잘못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랑을 전한 방식이 아이에게는 다르게 닿았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자녀가 왜 미워하는지, 그 거리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이유를 알게 되고 다음에 자녀를 만났을 때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도 자연스럽게 보이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심리바이브와 함께 해주세요. 좋은데 취직하려면 대학교는 수도권으로 가야지. 자녀의 미래가 걱정돼서 나온 말입니다. 살아보니 더 나은 선택지를 알려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여기에 실망이나 서운함까지 얹히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너를 위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왜 못 알아듣니? 문제는 이런 말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을 때입니다. 부모의 기대를 따르도록 아이의 생각과 감정을 죄책감이나 실망으로 반복해서 압박하는 방식, 심리학에서는 이걸 심리적 통제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조언하거나 걱정을 표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선택 자체보다 그 선택을 흔드는 감정적 압박이 핵심입니다. 조선의 사도세자는 옷 한 벌을 고르는데도 극심한 불안을 보였다는 의대증 기록이 한중록에 남아있을 만큼 오랜 기간 반복된 질책과 무거운 기대 속에서 불안이 쌓여갔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이런 극단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선택권을 계속 빼앗기고 감정까지 압박당하면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는 불안이 쌓일 수 있다는 점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이 불안은 시간이 지나면 부모를 향한 서운함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지금 자녀에게 하는 말이 정보를 전하는 말인지 감정으로 압박하는 말인지 구분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녀가 오래 기억하는 건 선택 문제만이 아닙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부모는 마음이 바빠집니다.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조는 아이를 보면 깨워서라도 더 시키고 싶어집니다. 성적표가 나오면 결과부터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짚어주고 다음 계획까지 세워줍니다. 아이를 위한 관리라고 믿고 하는 행동입니다. 정작 그 시기에 아이가 필요로 했던 건 결과 확인보다 지금 많이 힘드니? 라는 질문이었을 수 있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아이 마음이 어떤지 먼저 살피는 것, 이런 태도를 심리학에서는 정서적 조율이라고 부릅니다. 성적을 챙기는 것과 아이 마음을 알아주는 건 전혀 다른 일입니다. 성적표의 숫자는 기억하면서도 방문을 닫고 들어가던 아이 얼굴은 제대로 못 봤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30이 되고 40이 되어도 부모는 비슷한 질문을 반복하곤 합니다. 그래서 취직은 됐니?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정작 그 시기에 자녀가 느끼는 불안은 따로 묻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기억하는 건 부모가 얼마나 꼼꼼히 관리해줬는지가 아니라 힘들 때 마음을 먼저 물어봐준 순간일 수 있습니다. 결과를 묻기 전에 마음부터 물어보는 순서로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성인이 되고 나면 표시가 더 분명해집니다. 연락이 줄어듭니다. 엄마, 나 이제 알아서 할게요. 예전보다 짧아진 통화, 단답형으로 돌아오는 문자. 이런 변화를 보면 부모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나를 어려워하는 걸까? 아니면 상관하지 말라는 걸까? 성인이 되면 부모와 연락하는 방식도 결정을 상의하는 범위도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거리가 생겼느냐보다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기 선택을 지킬 수 있느냐입니다. 이런 힘을 심리학에서는 자기분화라고 합니다. 어릴 때는 모든 결정을 부모와 상의했지만 성인이 되면서 그 영역이 자연스럽게 자녀 쪽으로 넘어갑니다. 이 변화를 서운함으로만 받아들이면 자녀가 거리를 둘수록 부모는 더 다가가려 하고 자녀는 그만큼 더 물러서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혼 상대를 부모와 상의 없이 정하고 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운할 수 있지만 이건 역시 부모를 지우려는 신호라기보다 자기 삶의 결정권을 스스로 지키려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가 부모를 아예 없는 사람처럼 대하거나 연락을 완전히 끊는다면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궁금해하는 정도의 거리와 존재 자체를 지우는 거리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이럴 때 부모가 먼저 바꿔볼 수 있는 건 질문 하나입니다. 이미 멀어졌더라도 다시 말을 걸어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 따지기보다 당시 어떤 마음이었는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상대의 해석이나 행동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느끼게 된 과정을 인정해주는 것을 정서적 검증이라고 합니다. 왜 그랬어? 와, 그때 어떤 마음이었어? 는 다르게 들립니다. 앞의 질문은 추궁으로 들릴 수 있고 뒤의 질문은 관심으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예전 일을 꺼냈을 때 그땐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라는 말이 먼저 나오려 한다면 한 번만 삼켜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너는 어떤 마음이었어? 이 질문은 자녀와의 관계뿐 아니라 배우자나 형제 사이에서도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오래된 서운함을 따지기보다 그때의 마음을 먼저 물어보면 방어적으로 움츠러들었던 상대도 조금씩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장 관계가 달라지진 않아도 적어도 대화를 다시 시작할 자리는 생깁니다. 명절 식사 자리에서 자녀가 저 먼저 갈게요 하며 일어서던 뒷모습, 그 모습을 꼭 나를 밀어내는 모습으로만 볼 필요는 없었을지 모릅니다. 자녀가 자기 삶의 거리를 새로 정하는 과정이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녀가 미워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유 중에는 사랑의 크기보다 그 사랑이 전해진 방식이 영향을 준 경우도 있습니다. 선택을 대신 내려주고 결과만 챙기고 거리를 무시로 읽고 질문 없이 판단부터 하는 방식입니다. 사랑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면 이제 전달하는 방법을 바꿔보면 됩니다. 오늘 자녀를 만나면 예전 일을 캐묻는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요즘 어때? 힘든 건 없어? 짧은 인사 같지만 자녀에게는 부모가 달라지려 한다는 신호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 신호가 쌓이면 자녀가 조금 더 오래 머물지도 모릅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지진 않아도 부모가 먼저 다른 질문을 건넸다는 것만으로 관계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떤 순간에 가장 서운함을 느끼셨나요?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심리바이브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